예제에서 이름 정의 1번 파일을 열고 이름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름 정의는 이 쉘 주소를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지금 C4번 쉘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대체하는 이름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나중에 다른 쉘이 선택이 돼 있어도 여기에 있는 납이라는 그 목록을 선택을 하시면 바로 그 쉘을 선택해 줍니다. 다른 시트의 어떤 특정한 쉘을 선택한 상태에서도 이름 정의된 그 나비를 선택하시면 그 원래의 시트와 원래의 위치의 쉘이 바로 선택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름 정의는 쉘 단위로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영역을 설정을 해서 이 영역 전체에 대한 이름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름 정의를 이렇게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보시면 나중에 이 부분을 나비를 선택했을 때는 이 쉘만 선택되지만 나비 날개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영역이 바로 선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쓰는 어떤 그런 목록 같은 경우는 영역을 선택하고 그것을 이름 정의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데이터가 입력된 목록의 첫 번째 행이나 열에 그 데이터들을 대표하는 이름들로 정의가 되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름 정의를 한 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영역을 설정을 하시고 이 수식 탭에 정의된 이름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가 있고요.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 이름 정의된 영역을 지금 첫 행으로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첫 행에 있는 이 내용으로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 이름 정의가 되는 것이죠. 확인을 눌러보시면 지금 결과가 됐고요. 목록을 눌러보시면 매출, 변동이익고 단가, 수량, 진행 이렇게 이 상단에 있는 이름으로 아래에 있는 영역들이 이름 정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 정의는 복잡한 함수식 등을 작성할 때 더욱더 빛을 발하는데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이곳에 있는 총수량을 구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이 홈 탭에 합계를 누르시고요.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보시면 이 영역은 이미 제가 수량으로 이름 정의를 해뒀기 때문에 굉장히 함수식의 어떤 내용이 되게 단순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엔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25라는 수치가 바로 입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함수식이 원래는 D3에서 D8번까지 설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수량이라는 이름 정의된 부분만 넣으면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그냥 직접 입력 방식으로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서도 간단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시트에서 매출 총액을 구하는 경우 이 시트 번호와 그 쉘 주소를 다 일일이 다 작성을 해야지 뭐 총액을 또 구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렇게 영역을 지금 제가 매출이라고 이름을 정해놨기 때문에 다른 시트에 있다 하더라도 이곳에서 이퀄 기호하시고 이게 썸 함수에 매출이라는 이름만 작업을 해주면 엔터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1번 시트에서 이 매출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모두 다 합산이 돼서 이곳에 표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 정의된 내용들 중에서 특정 부분들은 좀 해제를 해둬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실 경우가 있다면 이 수식 탭에서 이름 관리자를 선택을 합니다. 이 파일에 있는 모든 이름 정의된 내용들이 확인이 되고요. 이름을 삭제할 그러한 내용들을 선택을 하시고 삭제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수량 같은 부분은 다시 편집을 눌러가지고 그 영역이 여기서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체크를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영역으로 제가 이름을 정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그렇게 영역 설정을 하시고 이렇게 확인을 누르시면 수량의 그 영역이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닫기를 누르시고요. 여기서 수량을 체크하시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옆에 있는 영역까지 같이 아우르도록 그 설정을 바꿨기 때문에 그러한 설정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셀 영역에 이름을 설정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